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장명, 그러니까 사주는 그동안 계속 풀어드렸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두 번 정도 제가 장명의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걸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요거 이제 세 번째, 장명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나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돌림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1세대 장명법이에요. 그때 당시는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수리라고 그러죠. 수리. 그런 개념이 없었고, 한자만 알고 계신 분이 일단 한자의 뜻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숙이다. 그럼 그때 당시는 뭐 순자, 무슨 자, 그 다음에 무슨 숙, 뭐 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일 지금 현재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한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 무슨 자자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때 왜냐면 이름이 너무 이름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또 지금도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징글징글 맞대. 그 이름만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순자는 자자하고 순자하고, 그 다음에 숙자, 그 다음에 희자, 이렇게 이제 조금 변천사죠. 자, 요렇게 해서 이름을, 장명, 돌림자를 위주로 그때 지었어요. 남자한테는 이제 돌림자를 짓고, 여자는 그냥,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은, 뭐, 동리에서 뭐, 자자를 많이 썼다 그러면, 순자, 명자, 희자, 뭐, 정자, 이렇게 해서 자자를 붙이던 시절이 맨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순이, 희순이, 명순이, 그 다음에 뭐, 형순이, 이렇게 해서 순자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숙자가 들어가면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 명숙이, 영숙이, 인숙이,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렇게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세대 장명법은 돌림자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세대 장명법은 조금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2세대 장명법은 이제 원형이정법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런 수리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2세대 장명법은. 근데 이제 2세대 장명법에서는 그거를 쓰고 나머지는 1세대 장명법에서 쓰는 한자를 이제 그대로 이제 쓰는 걸로. 그러니까 그 수리를 썼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형이정. 2세대 장명법에서. 자, 이제 3세대 장명법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할 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일단, 여기에 지금, 2025년 6월 27일 날, 금요일 날 탄생한 그 남아의 장명이죠. 장명인데, 요거는 거기서 조금 제가 이제 바꿨어요. 완전하게. 조금 바꿔서 이 가명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사실 이거 해놓고, 어찌 보면 또, 뭐 상대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걸 이제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3세대 장명법은 어떤 거냐면, 2세대 장명법에서 수리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바꿨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된 거는, 공만 개념도 넣고, 이 3세대 장명법에서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주가 뭐 완벽한 사주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사주 구조가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은 이름에서 그걸 보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장명법에서는 이 사주는 개입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이름만, 장명 짓는 것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세대에서는 사주가 있을 때,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이 있으면 그걸 이름에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 이름. 남편은 사주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 같은 경우 융통성이 좀 적죠. 그리고 이렇게 유연성이 없어. 똑같아. 이 사주는 한번 이렇게 내가 태어나면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은 어떻게 돼요? 계명이란 한번 바꿀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한번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계명을 보통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을사, 이모, 신유, 계사, 요게 지금 남자, 한 살 먹은 남자 아이의 사주예요. 사주 구조가. 요런 데 보면 여기서, 자, 여기 이제 금이 주인공이죠. 이 사주의 특징은, 약간 이 남자지만 음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약간 음적인 기운이 강해서, 성장했을 때도, 뭐 이렇게 남자답고 어떤 그렇게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힘머리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이 많으면은.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좀 되게, 자세하고, 요렇게 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꼼꼼하고 자상하고 뭘 세밀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주나 이름 똑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 장명하고, 장점하고 단점이 다 이렇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만으로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자, 여기 한한 기운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강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한하고 조하다는 건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는데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건 얼리는 거죠. 한하게. 얼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습한 기운이 없게.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선 같은 거 햇볕에 바짝 마르면은 습기가 하나도 없죠. 그런 상태는 오래 보관해도 어떻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한 사람은 변치 않는데, 단점은 뭐냐면 융통성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한 공직계통에서 근무하는 사람 하면 우리가 딱 느끼죠. 뭔가 옳은 얘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한치의 어떤 그런 여유 없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스타일. 이제 그게 바로 한하고 조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치면 뭘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맺는다. 그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생활 하면서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느 날짜에 관계없이, 세월에 관계없이 뭐든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려면 이 습한 기운이 있고 난한 기운이 있어. 난습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좋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처음부터 웃으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좀 접근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까칠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담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해서 한이 4자, 조습이 5자. 변치 않고 까칠하면서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주에 신유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집이 가장 강한 게 신유일주야, 신유일주. 그 다음에는 임자일주. 그 다음에 을묘일주. 그 3개, 3대 중에서 신유가 가장 고집이 강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집이 강한 걸 맡아놓고 이제 앞으로 그런 성향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여기 신유가 이게 현침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이 안 쪄요. 예민하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이제 앞으로 이제 키울 때는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 관계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주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토가 없어요. 토가 없고 나머지 금, 수, 목화가 있는데, 이 토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금수와 목화 사이에서 이 토가 조절해 주는 게 토예요. 그러니까 토가 있다는 거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항상 중앙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죠. 그리고 안정감이 있잖아. 급변해서 다른 사건으로, 다른 조건으로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고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애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 토가 있어야. 근데 이제 여긴 토가 없잖아,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불안한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주에 토가 없으면 늘 불안한 상태. 그리고 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토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A와 B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 가면은 작은 방이 2개가 있죠. 자, 물건을 어떤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가든 뭐든지 간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A라는 그 조금 사무실에 계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B라는 공간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저 주인 대표 입장에서는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가 토가 있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A 쪽에 와서는 거기에 기분 좋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경우는 가격을 최대한 좋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다른 게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B 쪽에 가서 사는 사람 입장에 가서는 예, 말씀을 잘 드렸지만 하여튼 자,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최대한 가격을 좀 이렇게 낮춰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계약을 쓸 수 있게끔 제가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선의의 거짓말이잖아.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사가 안 이루어지잖아. 자, 그때 필요한 게 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필요한 게 지금 뭐냐? 일단 토가 있어야 되죠. 그럼 자, 이름에서 보면 이제 김, 범, 진인데 여기에 써놓은 요 글씨는 가로에 들어있는 건 우리가 자원오행이라고 그래. 자, 성김자에는 금이 자원오행이고, 자, 요건 범자에는 이 수가 자원오행, 진자에는 목이 자원오행으로 되어 있는, 여기 토가 없죠. 그럼 이 사주는 이 이름을, 사주로 봐서는 이름에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죠. 성씨니까. 그러니까 범자에 여기 토가 들어가 있는 범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진자에 목이 아니고 토가 들어가 있는 진을 쓰든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3세대 장명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전혀 무관하게 돼 있죠. 여기서 수는 필요 없잖아요. 여기가 수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목은 물론 요거 하나가 있으니까 필요한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하나 있으니까 좀 더 어느 정도 좀 여유는 있겠죠. 이게 목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에서 토만큼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요 자리에 토가 와 있으면은 이 이름에서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하고 대운하고 그냥 이런 걸 이제 크게 설명했을 때는 여기서는 아쉬운 게 토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토가. 자, 어렸을 때 요때는 좀 토 기운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35대운에 이제 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토는 이제 다른 것보다 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토가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묘진에서 토가 하나 들어와있고, 해자축에서 또 하나 들어와있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30년에 해당되는 합에 다 걸려있는 경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좀 좋죠, 그래도. 자, 무토, 기토, 진토 이렇게 다 걸려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를 보면은. 그럼 이제 이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구조는 사주에서 대운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름에서는 이 이름의 작용력은 평생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운처럼. 여기서 자 이제 보면은 김범진에서 자원오행이 금, 자원오행이 수, 자원오행이 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획수가 8, 3, 11로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선천수라고 그래. 자, 이거는 여기 주인공이 지금 갓 태어난 주인공이 내 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죠. 이건 부모가 이름 지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혹시 기운이 안 좋을 때, 흉수가 있을 때, 그때도 나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선천수에는 혹시 이게 흉수가 있을 때, 흉수가 여기 있을 때도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천수 세 글자가 있는데 후천수는 뭐냐면, 자, 이 주인공이, 자, 20세가 되면 성인이죠. 그러면 21세부터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꾸며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부모 슬하에서 벗어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9, 11, 14, 29, 22, 12 여기 있는 글자가 요 한자 길수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흉수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에요. 다 요 글자가 길작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흉작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자, 여기서 1세 한 살부터 20살까지는 자, 선천수에 해당되는 천지인에 해당돼. 그 여기서 이제 20년이 가는 거죠. 자, 한 살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이 가서 여기 이제 성인이 되죠. 그 여기서부터는 21세부터 지금 이제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까지, 80일까지 이렇게 계속 평생을 내가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돼? 내가 관리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갖더라도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수리가 다 좋은 수리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 그런데 여기 대운처럼 10년,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 영향력이 10년 간다고 보시면 돼. 요 구수가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흉수인데 중도에 좌절한다는 거야. 일하다가 혹은 직장 다니다가 혹은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중간에 뭔가를 꾸준하게 전진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을 느낀다. 그 다음에 가정이 불화를 느낀다. 요 구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21세부터 30세 사이에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죠. 요때는 결혼해서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정의 불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1세에서 40세까지 11수가 있는데 요 수만 지금 길수로 돼 있어요. 요런 경우는 요때 이제 이때까지는 뭐 가정 불화라든가 중도에 좌절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31세부터 40세까지는 두뇌가 명석해서 내가 뭔가 하는 일에 어떤 상당히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지가 강하다. 의지 강인하다. 그럼 내가 뭘 일하는데 추진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 11수는 길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쉬운 거는 14, 19, 22, 12 이런 게 지금 다 흉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흉수고요. 그럼 이 길수가 길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왜냐면 흉작용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잘 나갈 수는 없을 거다. 왜? 이 길작용이 흉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평균치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건 흉작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14수도 흉수, 19수 흉, 22도 흉, 12도 흉. 그러면 자, 31살에서 40살까지는 허장성세하고 병이 많아서 허약해진다. 요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51세, 41세에서 50세까지는 요 이제 19수가 작용을 하는데 이것도 흉수니까 육친떡이 없고 처자 이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51세에서 60세까지 10년 동안은 22수가 작용하는데 22수 자체가 사고모친, 조난급화 이게 다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1세에서 70세까지도 흉작용 12수가 작용하는데 이때 의지가 박약하고 부부가 서로 이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부모 밑에서 성장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흉수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슬하에서 자라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긴 다 길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장명을 하게 되면 선천수에서는 흉수가 하나 두 개 있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흉수가 있더라도 이제 자 후천수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이 조합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방식. 예를 들어서 요게 자 이 8핵이죠. 자 시작하는 처음의 기운 8핵 플러스 1을 해. 그럼 9가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8하고 3을 더하면 11이죠. 그 다음에 3하고 4를 더하면 14. 11하고 8을 더하면 19. 전체를 다 더하면 이때는 11, 10, 20, 그러니까 22가 되잖아요. 네. 22. 그 다음에 이 끝수가 11일 땐 플러스 1 해서 12가 되죠. 요거는 사회생활하는 걸 나타내요. 사회생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본다든지 무슨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보질 않았어요. 그때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도 심하고 서로 어떤 문제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힘드는데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여기에 나오는 이 수리가 이건 반드시 이 홀수가 돼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거는. 그래야지 제대로 어느 한 직장을 잡아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이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본인 자리에 11이 이게 길수가 있을 때 좋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어찌 보면은 여기에 흉수가 다 된다 하더라도 이 조합을 해서 후천수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다 길수가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이때는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선천수는 부모가 나를 제대로 키우는 과정이니까 이때는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 오직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요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어떻게 힘들게 산다 하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성인이 됐을 때는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후천수를 가지고 자 21세부터 내가 독립해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어떻게 돼요? 성장을 시키고 또 내가 알아서 결혼해서 와이프를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수리가 다 길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여기에 공망이 걸리면 안 돼요. 이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장명 1세대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그냥 한자를 가지고 뜻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 남자 같은 경우는 성을 빼놓고 이름 두 자 중에서 어느 한자가 이제 돌림자로 똑같아지죠. 그럼 끝에 한자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했어. 그때 당시에는 한자를 다 모르셨기 때문에 그때 이 마을에서 훈장 선생님이 계셨던 혹은 그때 당시 가정이 조금 부유해서 나름대로 중학교까지 졸업하신 분이 계셨으면 그때 어느 정도 한자를 아시면 그분들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잘 져서 이름떡을 봤다? 그런 얘기는 옛날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여기에 이 수리가 길작용을 해서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1세대 장명법은 쉬웠고 2세대 장명법은 그때는 이제 이름 짓는 데는 했는데 사주와 관련시키지 않고 사주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체가 관여치를 않으니까 이름만 잘 지으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 장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이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세대 장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명 짓는 이제 방법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세대 장명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좀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대운이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지나면 바뀌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세부터 10세까지, 11세부터 20세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 10년이잖아. 10년, 10년, 20년이죠. 그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본인이 21세에서 30, 31에서 40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10, 10, 10, 10, 10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수리가. 그럴 때 수리가 바뀌었을 때 흉수가 들어오지 않게 여기에 있는 수리가 다 길수가 되어 있으면 이름을 잘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단순한 거니까. 원리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운이 어떻게 돼요? 여기 71인데 80, 그 다음에 80까지 연결되죠. 그럼 80에서 또 90까지 살 때, 즉 이름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살아있는 동안 요게 길수작용이면 길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평생 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해서 이제 임신해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돼서 자, 이렇게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지었을 때 이름 짓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넷을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걸 몇 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아, 내가 꼭 알아야 될 게 수리작용을 하는데 수리가 길수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공망. 공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비어있으면 의미가 없죠. 쉽게 설명드리면 바나나가 잘 익어있는 바나나를 들고 가다가 바나나를 떨어뜨렸어. 떨어져 보니까 딱 반쪽은 떨어져서 저 흙 속으로 흘러가고 반은 풀밭에 있어갖고 이 먹을만하게 흙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50대 50이죠. 그래서 공망이 걸리면은 길작용도 어떻게 돼요? 길작용에 50%만 작용하고 나머지 50%는 흉작용을 하니까 길로서의 작용력이 상당히 감이 떨어지는 거죠. 즉 50%만 내가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망이란 개념이. 네. 그렇게 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요걸 보시고 요렇게 흘러가는 걸 요렇게 한번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럼 내 이름이 잘 지어져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나는 요걸 개명을 할 건지, 혹은 내 동생이라든가, 혹은 내 밑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름을 이렇게 딱 분석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는 흉수가 많다. 길수가 적다. 그러면 이름은 잘못 지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명 과정, 장명이 이제 이렇게 발전된 과정을 봤을 때 1세대 장명, 2세대 장명, 3세대 장명까지 오늘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이 중간에 이 유튜브 하는 걸 보신 분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판정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좀 감정해 주십시오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름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사주가 궁금하다든가 혹은 이름이 나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름을 좀 한번 풀어주세요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